시작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마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옛날 뉴턴 시대 때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빛이 입자이냐 파동이냐를 갖고 서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 그런데 입자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입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이 빛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갖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입자라고 하는 놈은 특징이 어떠냐면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파동의 특징은 뭐예요? 매질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파동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파동만이 갖고 있는 성질은 회절, 간섭, 편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절, 간섭, 편광 등이 파동의 성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입자라면 회절, 간섭, 편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를 서로 막 과학자들이 다퉈요. 그러다가 끝내는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이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거든. 근데 파동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매질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매질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없어요. 그럼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태양빛은 파동이면서도 지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질을 하나 만들자. 가짜 매질을 만들자라고 하지요. 그 가짜 매질이 뭐냐 하면 에테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주에는 이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우주에는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지켜지지도 않고 쌓이지도 없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태양의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입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에테르라고 하는 놈이 파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에테르가 입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테르가 없음을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을 하지.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이에요. 근데 마이켈슨과 몰리가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 이 실험을 해서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을 하지요. 어떤 실험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태양에서 빛이 와요. 꼭 태양은 아니고 이제 레이저 빛을 보냅니다. 빛을 보내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달아요. 근데 이게 무슨 거울이냐 하면 반거울입니다. 반거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반만 거울이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유리예요, 유리. 그러니까 빛이 가면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빛을 보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반사한 다음에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반사를 한 다음에 내려. 여 위에는 거울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울은 100% 거울이에요. 그래서 빛이 여기를 통과해 이렇게. 1번 빛이 있습니다. 2번 빛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2번 빛은 여기를 그냥 먼저 통과해. 통과하는데 이쪽에 거울이 있어요. 여기 거울은 100% 거울입니다. 그랬더니 빛이 여기를 통과한 후에 여기서 반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 이게 2번 빛이에요. 그러니까 1번 빛하고 2번 빛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빛이 이동한 길이와 2번 빛이 이동한 길이가 똑같아요. 1번 빛이 이동한 길이와 2번 빛이 이동한 길이가 똑같은데 이때 1번과 2번의 빛이 만나요. 여기서. 여기 검출기가 있는데 만나서 보았더니 무엇을 일으키느냐 하면 상쇄 간섭을 일으켜.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는 말은 경로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경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은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얘가 도강 간섭을 한다면 경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경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파동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했거든요.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우주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으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거꾸로 가는 거죠. 공간이 거꾸로 가. 거꾸로 간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여기가 지구에서 실험하는 건데 여기에는 에테르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에테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하는 공간에서 이 매질을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파동은 에테르의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어느 방향으로라도 에테르가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1번과 2번 빛 사이에는 반드시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험을 정밀하게 아주 초정밀하게 해보아도 실제로는 어떻다? 도강 간섭을 하다. 그래서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파동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에테르가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파동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없으면 말이 돼.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어. 해프닝.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특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하다. 무슨 뜻이고 하니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성립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그렇게 말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를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영국의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지요. 그래서 실험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관측으로 증명을 하지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상대성 이론이 말로만 있었지 그게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거지요. 그 전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성 원리는 뭐냐 하면 모든 광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광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 그게 뭐지요? 관성계가 되겠습니다. 관성계는 뭘까요? 관성계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시스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시스템, 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성계라고 하는 건 실제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냥 크기도 방향도 변하지 않고 일직선상을 이렇게 쭉 가는 게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런 등속 직선 운동 안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관성계 안에서는 본인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없답니다. 관성계 안에서는 본인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없대요. 이 말은 여러분들 우주선을 타고 일직선상을 쭉 가고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일직선상을 딱 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달도 지나가고 태양도 지나가고 지구도 지나가고 이렇게 슝슝 지나가.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 어떻게 내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지. 그런데 창문을 싹 닫았어. 창문을 싹 닫으면 자기가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문을 닫으면 자기가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걸 전혀 알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아니, 창문을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창문을 열면 알 수 있을까? 아니야, 그것도 몰라. 어떻게 몰라? 창문을 열면 달도 지나가, 지구도 지나가, 태양도 지나가 그런 것을 보고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창문을 열었더니 달도 지나가, 지구도 지나가, 태양도 지나가는 것을 내가 가만히 있고 달이 지나가고 태양이 지나가고 지구가 지나가는 거 하고 태양, 지구, 달은 가만히 있고 내가 지나가는 거,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면 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움직이고 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고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밖에 있는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상대성 원리라고 하죠. 두 번째. 광속불변의 원리. 광속불변의 원리는 뭐냐 하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무관하게. 여기서 요 말이 중요한 거야.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무관하게 빛의 속력은 C이다. 여기서 빛의 속력을 뭐라 그래? C라고 하고 얘가 3 곱하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8제곱. 정확하게는 2억 9,979만 2,458m인데 그런 거는 뭐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광속불변의 원리는 뭐냐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무관하게. 야, 빛이 없는 말이에요. 생각해봐. 내가 10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나를 앞질러서 15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쳐봐. 내가 10의 속도로 가는데 친구가 15로 가. 그럼 내가 볼 때 친구는 5로 가는 걸로 보이지. 내가 10의 속도로 가는데 친구는 뒤로 15의 속도로 간다고 해봐. 그럼 내가 볼 때 친구는 어떻게 보여? 뒤로 25의 속도로 가는 걸로 보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 어떻다? 빛이라고 하는 놈은 누가 보아도, 관측자가 어떻게 보아도 빛이 앞으로 가는데 내가 따라가면서 빛을 보아도 빛의 속도는 C. 빛이 뒤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는 빛을 보더라도 그것도 C. 이렇다는 거야. 정지에 있으면서 빛을 보아도 빛의 속도는 C.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보면 어떨까요? 그 빛이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보면 그래도 빛의 속도는 C.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이게 중요한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무관하게 관측자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변함없이 C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광속불변의 원리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에요. 발상이지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생각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생각해봐. 우리는 내가 움직이면 다른 것들의 속도가 다 변해. 내가 앞으로 가면 다른 게 뒤로 가니까. 그게 다 변해.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딱 고정을 시키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변해야 돼. 다른 것들이. 그 다른 것들이 뭐야?
시간도 변하고 길이도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세상이 오지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교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서 67쪽 볼게요. 교과서 67쪽. 상대성 원리의 기본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 이론의 기본 원리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 상대성 원리 그 밑에 교과서 가운데 보면 67쪽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8조 광속불변의 원리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 진공 중에서, 이거 진공 중입니다.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확인하기 잠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과서 68쪽에 1번. 지면에 대해서 0.5c의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지면에 대해서 그 말은 땅에 대해서 0.5c, c는 빛의 속력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지요. 0.5c의 속력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선에서 다시 무엇을 쐈어? 레이저를 쐈어요. 레이저가 빛이잖아. 그러면 0.5c로 달려가면서 레이저를 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우주선의 속도 0.5, 빛의 속도 1. 그러니까 0.5c하고 c도에서 1.5c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빛의 속력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 얼마? c 이렇다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c.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야. 번개가 동시에 두 개가 꽝 하고 쳤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꽝꽝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동시성,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일치, 일치가 아니다. 동시성이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차가 있어요.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가 V의 속도로 가. 우리는 항상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항상 기차로 설명합니다. 왜 기차로 설명하는지 알아? 당시 아인슈타인이 살았을 때의 이동수단이 빠른 것이 아마 기차였을 겁니다. 물론 비행기도 있었는데 비행기는 많은 사람들이 타질 않은 여행수단이다 보니 기차를 설명을 합니다. 기차.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광원이 있어요. 가운데입니다. 광원. 여기서 빛이 번쩍해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상대성 이론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희와 철수입니다. 영희와 철수. 그래서 여기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타고 있어? 움직이는 곳에는 영희가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 곳, 바깥에. 밖에 있어요. 밖에는 누구? 철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내가 물리 문제 낼 때 기본이야. 움직이는 곳에는 누가 타고 있고 영희가 타고 있고 안 움직이는 곳엔 누가 있어? 철수가 있습니다. 영희와 철수. 뭐 영희가 남자고 철수가 여자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잘 여러분들이 생상에 맡기겠고. 이제 빛이 갑니다. 동시에 갔어요. 이렇게 동시에 앞으로 뒤로 동시에 출발했어. 그랬더니 여기 뒤에 가서 꽝. 빛이 이렇게 앞에 가서 꽝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누가 볼까? 영희가 볼 때는 어떨까요? 영희가 볼 때는 자신이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간섭계니까. 영희가 보면 자식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없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빛은 어떻게 돼? 여기 정 가운데입니다. 그럼 앞으로 출발한 빛과 뒤로 출발한 빛은 동시에 앞뒤에 도달합니다. 빛은 동시에 앞뒤에 도달하지. 철수가 볼까요? 철수가 볼 때는 어떨까요?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기차는 앞으로 이동한다.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보이지요?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기차는 앞으로 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기서 빛이 앞으로 뒤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니까? 기차가 앞으로 가. 그럼 빛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가는 빛은 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꽝 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기차가 앞으로 갔어. 그러니까 좀 더 가야 꽝 하고 부딪히겠지. 그런데 뒤로 출발한 빛은 어때? 가고 있는 도중인데 저 뒤쪽에 벽이 앞으로 이렇게 와. 앞으로 오니까 미리 꽝 하고 부딪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 하면 빛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출발했지만 앞으로 간 빛은 늦게 부딪히고 뒤로 간 빛은 일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영희가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철수가 보면 동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 동시성의 상대성 또는 동시성의 불일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교과서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에 동시성, 사건의 동시성 토의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는 기차 안에 누가 타고 있어? 남자. 기차 밖에는 누구? 여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나는 반대야. 기차 움직이는 거 안에는 항상 누가 있어? 영희. 안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 철수. 요거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
보이죠?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하느냐면 시간지연. 시간지연. 시간지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용은 이래요. 사건이 일어난 곳에 대하여 정지한 계에서 측정한 시간. 이게 고유시간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이걸 생각하면 돼. 항상 움직이는 곳에는 누가 있다고? 움직이는 거 타고 있는 사람? 영희. 안 움직이는 사람? 철수. 그거 생각하면 돼. 움직이는 사람 영희, 안 움직이는 사람 철수. 그렇다면 이거 쉽게 고유 시간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희가 측정한 시간. 이게 고유 시간입니다. 영희가 측정한 시간. 이것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유 시간을 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우리나라 말로. 고유 시간. 영희가 측정한 시간입니다. 영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움직이는 곳에 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영희가 쭉 가.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시간 지연을 좀 더 마무리 지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거의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요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 지연 고유 시간에 대해서부터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론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럼요. 이거는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실험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